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은 전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19번째 시간으로 헤이거 특사사건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이거 특사사건2 김세곤 1907년 7월 2일 이상술, 이준, 이위종이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서 특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일본 외무성의 전보를 받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즉시 고종에게 달려가 항의하였다. 이토, 폐하, 어찌하여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까? 고종, 그들은 내가 파견하지 않았소. 이토, 폐하의 신임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입니까? 고종, 아마 위조했을 것이요. 고종의 말을 믿은 이토는 일본의 전보를 보내 헤이그 밀사는 황제의 공식 사실이 아니라고 알렸다. 이러자 일본 외무성은 헤이그 일본 대표 츠즈키 케이로쿠에게 특사들이 휴대한 고종 신임장과 친서가 위조임을 알렸고 츠즈키는 각국 대표와 언론에 이를 선전하였다. 이렇게 일본은 헤이그와 도쿄 그리고 서울 사이에 삼각통신망을 구축하여 헤이그 특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방해하였다. 한편 7월 5일 이위종은 만국 평화회의장 앞에서 영국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테드는 1898년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 때는 신문기자로서 활약하였고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에서는 헤이그에서 출판되는 구리에 드라 꽁페랑스 만국 평화회의보로 번역라는 일간신문 편집자였다. 그런데 고종의 또 다른 특사 헐버트는 스테드를 베를린에서 미리 만나 한국의 처지를 호소하여 그의 협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스테드는 6월 30일 구리에 드라 콩페랑스의 특사들이 각국 대표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게재하였고 편집자 주석 기사를 통하여 특사들의 신임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황제로부터 받은 것이며 한국 대표들은 공식 초청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이위종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자. 사진은 1907년 7월 5일자 헤이그 특사 관련 신문기사. 스테드,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까? 이위종, 우리는 이곳에서 법과 정의 그리고 평화의 신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각국 대표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테드, 그들은 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위종,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말입니까? 그렇다면 대한제국을 왜 회의에서 제외했습니까? 그것은 기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1905년 조약으로 기국이 외교권을 일본에 위탁했기 때문 아닌가요? 이위종, 방금 조약이라고 하셨나요? 선생은 크게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은 조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습니까? 스테드, 대표단이 자국 군주의 정권을 위임받았을 때는 물론 가능합니다. 이위종, 동의합니다. 조약을 체결하려면 군주의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1905년 조약은 우리 황제 폐하의 재가도 없이 외무 대신이 일본의 협박을 받아 임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조약이 될 수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적이고 효력이 없는 조약을 근거로 우리 대표단의 회의 참가를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스테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위종, 우리가 여기온 목적은 1905년 조약이 만국 공법에 의한 합법적이지 아닌지 심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불법적인 조약을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심판받아 일본에 대한 제국 침탈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스테드, 하지만 조약이 취소되어 대한제국이 외교관을 찾는다 한들 강대국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위종, 스테드 씨, 저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강탈한 이후 열강들은 모두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일본이
일본이 독립국가인 대한제국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도 열강들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단지 힘이 없다는 이유로 희생되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법과 정의를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한제국은 평화를 존중한다는 당신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을 저주하고 평화를 사랑하므로 2천만 동포 중에 군대는 불과 몇천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여 일본의 침략을 초래해야 했다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법의 틀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휘정은 부드럽지만 빈틈없는 논리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스테드는 1907년 7월 25일자 꾸리에드라 공페랑스 신문 일면 특사 3명의 사진과 함께 이휘정의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그런데 기사 제목이 해골의 축제이다. 참 특이하다. 이는 이집트인은 즐거울 때일수록 죽음이라는 허무함을 잊지 않기 위해 축제 테이블에 해골을 올려두었다는 의미심장한 뜻이다. 이 인터뷰 기사가 실리자 한국 특사들은 다시금 주목받았다. 1907년 7월 8일 밤에 이휘정은 이상살과 함께 국제협회에 초대되었다. 국제협회는 스테드가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주터너 여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헤이그 시내에 있는 언론인 클럽이었다. 스테드는 세계 각국의 기자 200명이 모인 가운데 약간 23세의 이휘정을 프린스 이 왕자로 소개하였다. 이휘정은 유창한 불어로 일본의 침략에 희롱당한 조국의 처지를 대한제국을 위한 호소란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그러면 이휘정의 연설문을 영문과 함께 읽어보자. 이 연설문은 더 인디펜던트 잡지 1907년 8월호 영어로 실력 있고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에도 1907년 10월 19일자 자료집으로 보관되어 있다. 러일 전쟁 초기에 일본 정부는 전쟁의 목적 두 가지는 첫째 한국의 독립 유지와 영토 보존, 둘째 극동아시아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문호 개방 유지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랬다.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일 전쟁의 징후가 농후해지자 고종은 1904년 1월 21일에 밀사 학균을 통해 중국 지프에서 전시 국외 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각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2월 8일 밤 일본 해군은 중국 여순항에 있는 러시아 극동함대를 기습 공격했다. 2월 9일 제물포에 정박한 러시아 전함 2척을 침몰시켰다. 2월 10일에 일본은 러시아에 정식으로 선전포고했다. 1894년 청일전쟁 때처럼 기습 공격 후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2월 9일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 서울로 돌아왔다. 도성 사람들은 도망치고 구정궁궐도 텅 비었으며 조정 대신들도 숨기에 바빴다. 2월 12일에는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가 서울을 빠져나갔다.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일본 공사 하야시는 대한제국에 대하여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을 것을 강요하였다. 대외 중립 유지가 어려움을 인식한 고종은 하는 수 없이 2월 23일에 일본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1904년 2월 23일 고종실록을 읽어보자.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광무 4년 북청사변 후 러시아는 만주 일대의 군사를 체류시킨 채 기한이 되도록 철수하지 않았다. 비록 일본, 영국, 양국 동맹으로 그에 대응하고 미국도 항의하였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다가 1903년 4월 이르러 군사를 출동시켜 멋대로 우리나라 용안포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반도의 전망이 그 안위와 관계된다고 여겨 몇 달 동안 절충하였으나 해결이 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도리어 군사 장비를 정수하자 2월 6일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 사이 국교가 단절되었다. 9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함을 공격하여 인천에서 이척을 격파하자 러시아함은 대각하다가 인천항에서 자폭 침몰하였다.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2일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가 서울을 떠나 귀국하였다. 이에 이르러 국면은 급변하였고 본조약이 체결되었다. 의정서
대한제국 황제폐하 외무대신 임시설이 육군 참장 이지용과 대일본제국 황제폐하 특명정권공사 하야시 곤노스케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에 조목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위로 안전하고 편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확실히 보장한다. 4조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이 위험에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 제국 정부는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된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 제국 대표자와 대한민국 외부 대신 간의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